평소처럼 조용한 카페, 따뜻한 커피 향이 가득했어요. 이준석은 늘 그렇듯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죠. 바쁜 하루를 마치고 잠시 쉬는 이 시간이 준석에게는 소중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아, 죄송해요. 갑자기 누군가 준석의 테이블을 툭 치면서 커피가 흔들렸어요. 준석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죠. 앞에 서 있는 여자는 세련된 분위기의 여성이었어요. 긴 생머리에 우아한 블라우스, 손에는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죠. 괜찮으세요? 그녀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표정엔 미안함이 담겨 있었죠. 아, 네. 괜찮습니다. 준석은 손을 흔들며 웃어 보였어요. 제가 너무 급하게 지나가다가 그만 혹시 커피 엎질러지진 않았죠? 그녀는 테이블 위를 살피며 안도하듯 웃었어요.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을 닦으며 가방을 고쳐 매더군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대신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준석은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그녀는 이미 카운터로 가버렸어요. 잠시 후 그녀는 커피 2잔을 들고 다시 돌아왔어요. 이거 받아주세요. 제 사과의 표시예요. 준석은 어색하게 웃으며 커피를 받았어요. 그녀는 자리에 앉으며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여기 자주 오세요? 준석은 잠깐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조용하고 분위기가 좋아서요. 저도 그래요. 원래 단골인데 오늘은 급하게 오느라 실례를 했네요. 그녀는 밝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김예진이에요. 반가워요. 준석도 살짝 미소 지으며 악수를 건넸어요. 이준석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첫 만남이 시작됐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서로의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몇 번의 만남을 이어갔죠. 혜진은 세련되면서도 편안한 분위기의 여성이었어요. 말솜씨도 좋고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죠. 미술을 전공했어요. 지금은 갤러리에서 일하고 있어요. 혜진은 자신을 소개하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준석은 그런 그녀에게 점점 더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죠. 전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게 최고죠. 안정적인 직장이 제일 부럽던데요. 혜진은 준석을 바라보며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그녀의 웃음소리는 맑고 경쾌했어요. 데이트를 할 때도 혜진은 항상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맛집을 찾아다니고 미술관에도 함께 갔죠. 그러면서도 사소한 것 하나까지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준석이 식사값을 낼 때면 혜진은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은 오빠가 샀으니까 다음엔 내가 살게요. 하지만 결국 그녀가 계산하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도 준석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혜진은 그만큼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혜진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오빠, 나는 정말 행운아 같아요. 응. 갑자기 무슨 말이야?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뜻이에요. 혜진은 준석의 손을 꼭 잡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 순간 준석의 가슴이 두근거렸죠. 이 여자라면 평생 함께해도 좋겠다. 그렇게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어요. 준석은 혜진에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어요. 혜진은 준석에게 매일같이 사랑을 표현했고 준석도 그녀가 없으면 허전할 정도였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혜진의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전화 통화 중에도 한숨을 쉬거나 멍하니 있는 경우가 많아졌죠. 혜진아, 무슨 일 있어? 준석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묻자 혜진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오빠 사실 나 요즘 많이 힘들어. 왜? 무슨 문제야? 가족 일 때문에 그래. 우리 엄마가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거든. 준석은 순간 당황했어요. 그동안 혜진은 한 번도 가족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엄마가 아프셨구나. 많이 안 좋은 거야? 응, 사실 수술이 필요하신데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걱정이야. 혜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녀는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말을 이었죠. 난 평생 엄마한테 받은 게 많아서 꼭 도와드리고 싶은데 가진 게 너무 없네. 준석은 혜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힘들 땐 나한테 말해. 나라도 도와줄게. 혜진은 살짝 고개를 들며 애써 미소 지었어요. 오빠 그런 말만으로도 힘이 나. 그날 이후 혜진은 점점 더 수척해 보였어요. 기운도 없어 보이고 평소처럼 밝게 웃지도 않았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준석은 속이 타들어갔어요. 내가 도와줄 수만 있다면. 그렇게 준석의 마음속엔 점점 결심이 서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준석은 진지한 얼굴로 혜진을 불렀어요. 혜진아, 나 오늘 회사에서 대출 상담했어. 대출? 혜진은 놀란 듯 준석을 바라봤어요. 내가 병원비 걱정하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 내가 가진 돈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대출을 받기로 했어. 혜진은 크게 눈을 떴어요. 오빠, 그건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무리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준석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힘들어하는데 가만히 있는 건 남자로서 할 일이 아니지. 내가 가진 걸 다 털어서라도 널 돕고 싶어. 혜진은 눈을 크게 뜨더니 곧장 준석을 와락 안았어요. 오빠 나 어떡해. 너무 감동이야. 그녀는 감격한 듯 눈물을 흘렸어요. 준석은 그런 혜진을 꼭 안아주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여자가 내 전부다.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준석은 자신의 전 재산을 혜진에게 건넸어요. 몇 년 동안 모은 적금, 대출까지 받아 준비한 돈을 한 푼도 남김없이 줬죠. 혜진은 돈을 받으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오빠, 정말 고마워. 이 은혜 평생 갚을게. 준석은 혜진의 손을 꼭 잡으며 웃었어요. 은혜 같은 소리 하지 마. 우리는 이제 가족이나 다름없어. 그렇게 준석은 모든 걸 혜진에게 내어줬어요. 하지만 그 순간 그는 몰랐어요.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그날 이후 혜진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자주 연락이 오지도 않았고 만나기로 한 날에도 갑자기 약속을 취소하는 일이 많아졌죠. 준석은 처음엔 그녀가 바쁘거나 지쳐서 그런 줄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죠. 혜진아, 요즘 너무 바빠? 연락이 뜸하네. 메시지를 보내도 답장이 몇 시간씩 늦었어요. 통화할 때도 예전처럼 밝고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었죠. 아, 오빠 미안. 요즘 정신이 너무 없어서 그래. 엄마 간병도 해야 하고 병원 일도 많고 많이 힘들지? 내가 도울 일은 없을까? 아냐, 괜찮아. 오빠도 회사 다니면서 힘들잖아. 나 신경 쓰지 말고 푹 쉬어. 혜진은 계속해서 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어요. 예전 같으면 작은 일에도 오빠 하면서 다가왔을 텐데 이제는 마치 벽이 생긴 듯했죠. 그리고 결국 그날이 왔어요. 어느 날 준석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문득 혜진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죠. 이상하네. 혜진이가 이렇게 연락이 안 될 리가 없는데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호 후 음성 사서함으로 준석은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어요. 이런 느낌이 드는 건 처음이었죠. 그날 밤 준석은 결국 그녀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문이 잠겨 있었어요. 불도 꺼져 있었고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죠. 한참을 기다리다가 결국 옆집에 사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여기 사는 여자분 혜진 씨 요즘 보셨나요? 그러자 옆집 주민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어요. 혜진 씨? 아, 며칠 전에 이사 갔어요. 네. 이사요? 네. 짐도 다 빼고 깨끗하게 비웠던데요. 이삿짐 센터도 불렀던데요. 준석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한동안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설마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하지만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하나의 가능성만 떠올랐죠. 혜진은 사라졌어요. 준석은 한동안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녀가 힘들다고 했잖아요.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했을 때 눈물을 보였고 감동한다고 했는데 그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단 말인가? 그렇게 믿을 수 없던 와중 준석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혜진의 병원을 찾아갔어요. 혹시라도 그녀가 거기에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병원 접수대에서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죄송한데요. 고객님, 말씀하신 이름의 환자는 등록된 적이 없습니다. 네. 여기 입원 기록이 없다고요? 네, 확인해 봤는데 그런 환자는 없습니다. 준석은 믿을 수 없었어요. 몇 번을 다시 확인해 봐도 김예진의 어머니라던 사람은 이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었어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혜진이 점점 연락을 끊었던 것, 대출까지 받아가며 자신이 준 전 재산을 받은 후 갑자기 사라졌던 것, 그리고 아무런 흔적도 없이 이사를 가버린 것. 당했어. 준석은 절망감에 휘청거리며 뒷걸음질 쳤어요. 그가 느끼고 있던 감정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어요. 이건 배신이었어요.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 자신이 가진 모든 걸 다 내어줬던 여자, 그녀가 처음부터 자신을 속이고 있었어요. 혜진, 대체 너 뭐야? 준석은 핸드폰을 꺼내 혜진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어요. 혜진아, 제발 연락 줘. 내가 뭘 잘못했는지라도 알고 싶어. 하지만 메시지는 끝내 읽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준석은 인생 최악의 순간을 마주하고 있었어요. 혜진이 사라지고 며칠이 지났지만 준석은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녀가 정말 사기꾼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지난 사랑이 모두 허상이었다는 걸 인정해야 했죠.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혹시 무슨 오해가 있었던 건 아닐까? 정말 힘들어서 그랬던 건 아닐까? 수백 번도 더 같은 생각을 반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준석은 결국 직접 혜진의 흔적을 쫓기로 했어요. 마지막으로 그녀와 함께 했던 장소들, 그녀가 자주 가던 카페, 그리고 친구라고 했던 사람들까지. 하지만 결과는 허무했어요. 혜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혜진이라는 이름 자체가 가짜였죠. 그녀의 SNS 계정은 삭제돼 있었고 오피스텔 계약자 명의도 그녀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어요. 전화번호는 이미 정지됐고 모든 기록이 지워져 있었죠. 이게 뭐야? 준석은 점점 숨이 막혀왔어요. 혜진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그때 마지막으로 떠오른 한 사람이 있었어요. 혜진이 가끔 언급했던 친한 언니라는 사람이었죠. 준석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혜진이 자주 갔던 미용실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그녀와 함께 있었다는 여자를 찾아냈죠. 혜진이요? 아, 그분. 미용실 직원은 살짝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분 사라졌죠. 뭐, 이번이 처음은 아니니까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직원은 한숨을 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여자 몇 달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남자분이 찾아와서 난리치고 결국 경찰까지 오고. 준석의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혹시 그 남자분도 저처럼? 네, 저희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알고 보니 그 여자 결혼 사기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준석은 순간 귓가에서 웅 소리가 나는 것 같았어요. 그녀가 했던 모든 말들이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이제야 확실해졌죠. 그럼 그녀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직원은 난처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들리는 말로는 늘 한 도시에서 오래 머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잠깐 머물면서 남자를 만나고 돈을 빼돌린 후 바로 사라지는 식으로. 준석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새하얘졌죠.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결국 수많은 피해자 중 하나에게 했던 똑같은 짓을 했던 거였어요. 난 이용당한 거였어. 그때까지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혜진이 그저 힘들어서 떠난 건 아닐까?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닐까? 하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죠. 혜진은 처음부터 사기꾼이었어요. 그리고 준석은 철저히 이용당한 피해자였어요. 준석은 멍하니
미용실을 나왔어요. 거리엔 여전히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흘러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안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상처받았다는 감정을 느낄 겨를도 없었어요. 대신 깊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대로 당할 순 없어. 그녀는 몇 달 뒤 또 다른 남자를 속일 거예요. 똑같은 말로 감정을 흔들고 돈을 빼돌린 후 사라지겠죠. 그리고 그 남자도 자신처럼 미친 듯이 그녀를 찾아 헤매다가 결국엔 좌절 속에 무너질 거예요. 그럴 순 없어. 준석은 이를 악물었어요. 이대로 끝낼 순 없었어요. 그렇게 그는 그녀를 찾아내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그녀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계획이었어요. 이제 그의 복수가 시작될 차례였어요. 준석은 단순히 분노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가 잃은 돈보다 더 큰 것은 자신의 감정과 믿음이었죠. 그걸 되찾기 위해서라도 혜진을 반드시 찾아야 했어요. 사기꾼이라면 분명히 기록이 남아있을 거야. 준석은 그녀를 찾기 위해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자신이 당한 사기 피해를 신고하고 혜진의 신원을 확인하려 했죠.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결혼 사기 피해 신고요? 피해 금액이 어느 정도 되시죠? 준석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제 전 재산을 줬습니다. 적금, 통장 잔고, 심지어 대출까지. 경찰은 한숨을 쉬며 서류를 넘겨봤어요. 안타깝지만 피해자가 직접 돈을 넘긴 경우 형사적으로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 그냥 당하고만 있으라는 말입니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같은 피해자가 많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어요. 경찰의 말에 준석은 순간 번뜩였어요. 다른 피해자가 있다고요? 경찰은 말을 아꼈지만 준석은 그 한마디에 희망을 걸었어요. 만약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그녀를 법적으로 잡을 수 있을지도 몰라. 준석은 경찰서를 나와 다시 그녀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자주 갔던 장소들, 그녀와 함께 찍었던 사진 속 배경, 그녀가 언급했던 사람들. 그는 한 조각이라도 단서를 찾기 위해 인터넷과 SNS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마침내 그녀를 찾을 수 있는 단서를 발견했죠. 그녀가 사라진 지 한 달 후, 준석은 그녀가 한 남성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SNS를 뒤지던 중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죠. 이 사진, 남자가 올린 사진 속에 혜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배경은 바로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죠. 여기야. 준석은 곧장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를 다시 마주하게 됐죠. 혜진은 한 남자의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어요. 마치 처음 준석을 만났을 때처럼 다정한 연인의 모습으로. 준석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그는 이번엔 감정적으로 나서지 않았어요. 천천히 그녀 앞으로 걸어갔죠. 오랜만이네, 혜진아. 그녀는 순간 얼굴이 굳었어요. 준석 씨, 여기서 뭐 하고 있어? 혜진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러더니 이내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웃었죠. 여기서 이러지 말고 우리 나가서 얘기할까? 하지만 준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여기서 얘기하지. 그제야 그녀는 자신이 궁지에 몰렸다는 걸 깨달은 듯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레스토랑 문이 열리더니 경찰이 들어왔어요. 김예진 씨, 당신을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준석은 조용히 서서 그녀를 바라봤어요. 널 찾기 위해 다른 피해자들을 모았어. 내가 했던 짓 다 밝혀졌어. 그녀는 입술을 떨었어요. 준석 씨, 난 그런 게 아니야. 넌 그냥 또 다른 남자를 속이려 했겠지. 준석은 더 이상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차분히 경찰이 그녀를 연행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혜진은 마지막까지 저항했지만 경찰은 단호했죠. 그렇게 그녀의 거짓된 삶은 끝이 났어요. 혜진이 사라진 후 준석은 천천히 자신의 삶을 되찾아갔어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더 강해졌죠. 그는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쉽게 속지도 않을 거예요. 진짜 사랑은 신뢰로 쌓아가는 거니까. 그렇게 준석은 다시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그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가 배운 교훈은 결코 잊히지 않을 거예요.